자, 지구촌 뉴스 윤현아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윤현아 리포터. 네. TVN 긴급 정보를 좀 안내하고 이어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입니다. 잠원 나들목에서 서초 나들목 구간 5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추돌 사고 지금 처리 중에 있다고 제보가 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자, 오늘 첫 번째 해외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미얀마의 쿠데타 군사정권이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에 대한 두 번째 선고 공판을 재차 연기했습니다. 로이터와 AFP 통신은 재판 상황을 잘 아는 소식통을 인용해서 군정법원이 수치 고문의 무전기 불법 수입 및 소지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내년 1월 10일로 연기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최대 징역 3년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선고가 연기된 이유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고요. 법원은 애초 지난 20일에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었지만 어제로 1차 연기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또 앞서 군정법원은 지난 6일 선동 및 코로나19 방역조치 위반 혐의를 인정해서 수치 고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바가 있는데요. 다만 군부는 사면 차원에서 형량을 2년으로 줄였습니다. 또 현재 아웅산 수치 고문의 상황을 덧붙여보자면 미얀마 군부는 문민정부의 압승으로 끝났던 작년 11월 총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며 2월 1일에 쿠데타를 일으켰었고요. 그 직후 수치 고문을 가택 연금했습니다. 또 이후 선동과 공무상 비밀엄수법 위반 등 10개 범죄를 10여 개의 범죄 혐의를 적용해서 잇따라 기소를 했는데요. 뇌물수수 관련 부패 혐의도 여러 건이 적용됐는데 혐의마다 최종 15년이 내려질 수 있어서 제기된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수치 고문에게는 100년 이상의 징역형 선고도 가능해집니다. 예. 참 미얀마가 참 계속 복잡합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브라질 북동부 지역에서는 폭우가 2달째 이어지면서 댐 2곳이 일부 붕괴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를 했습니다. 브라질 바이아주 남부 비토리아 다콘키스타시의 이구아 댐과 주시아피시의 주시아피 댐이 현지 시간으로 26일 폭우로 높아진 수위를 못 버티고 상층부 일부가 무너졌습니다. 댐 붕괴로 사상자가 발생했는지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교량과 도로 등이 일부 훼손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토리아 다콘키스타시의 시엘라 레모스 시장은 붕괴한 댐 인근 주민들은 다행히 모두 대피를 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강하류에서 인구 20만 도시 이타부나의 거리가 모두 물에 잠겨서 현지 구조대가 보트를 타고 수몰된 가옥들을 돌며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후이 카스트루 바이아 주지사는 이번 폭우의 피해자는 40만 명에 이르고 67개 도시에서 이재민 수천 명이 발생했다며 강수위가 최대 3m까지 상승한 탓에 수천 명이 집을 버리고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주정부에 따르면 지난 11월 초 이후 폭우가 계속되면서 지금까지 18명이 숨졌고요. 2명은 실종됐습니다. 바이아주 기상청 관계자는 올해 12월 강수량이 평년의 6배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네. 한겨울에 이게 폭우 피해 소식을 들으니까 참 믿겨지지가 않는데 좀 빨리 좀 복구가 돼야 될 것 같네요. 네. 자, 마지막 소식 뭡니까? 네, 칠레 대통령과 케이팝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이죠. 이 지난번 35살의 최연소 대통령 당선인인 칠레의 가브리엘 보리치 소식을 전한 적이 있죠. 이번에 그가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케이팝이 큰 영향을 끼쳤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니, 칠레의 대통령하고 케이팝 뭐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데 어떤 내용인지 정말 궁금하네요. 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9일 칠레 대선에서 56%에 가까운 득표율로 승리한 보리치는 1980년생 밀레니얼 세대로 최대 칠레
20대 최연소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죠. 아, 예, 예. 네. 그는 이번 대선에서 주로 젊은 층에서 큰 지지를 얻었습니다. 특히 30대 미만 여성 유권자 그룹에서는 보리치가 전국 16개 지역 중에 15개 지역에서 승리를 거뒀다고 칠레 일간 라테르세라는 전했는데요. 그런데 이 젊은 층 내에서도 특히 보리치의 조직적인 지지를 보낸 것은 K-팝 팬들이었다고 합니다. 이 트위터와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를 활발하게 사용하는 K-팝 팬들은 K-팝 스타 팬들과 보리치를 합성한 이미지를 다수 생산하면서 홍보하는 등 보리치에게 힘을 실었습니다. 지난달 1차 투표에서는 보리치가 극우 후보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에 밀려서 2위를 기록했었는데요. 이후에 보리치를 지지하는 K-팝 팬들이라는 트위터 계정을 만들어서 K-팝 팬들이 그를 위해 홍보에 나서기까지 했습니다. 이 칠레 내 19살에서 37살 사이에 이 K-팝 팬 6명이 만든 이 그룹은 트위터에 올린 성명에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파시즘의 부상에 맞서서 표를 던지고 단합하기 위해 모든 K-팝 팬들을 소환하고 싶다고 썼는데요. 한 달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이들은 K-팝 과 보리치를 엮은 1,600여 개의 게시물을 올리면서 보리치 당선 운동을 폈다고 합니다. 또 온라인 활동에만 그치지 않고 지난 16일에는 산티아고의 카페에서 보리치 캐릭터를 새긴 컵홀더 굿즈를 제작해서 나눠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실제로 보리치가 K-팝 팬인지는 불분명한데요. 보리치도 K-팝 팬들의 응원에 화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달 초 K-팝 팬들로부터 받은 케이크 등 선물을 개봉하는 틱톡 영상을 올리기도 했는데 영상을 비롯한 일부 영상에 블랙핑크 등의 노래를 깔기도 하고 또 K-팝 가수의 포토카드를 들고 사진을 찍어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K-팝 팬들의 지원 사격이 보리치 당선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는지 측정을 하기는 불가능하지만 칠레 언론들은 K-팝 팬들의 활동에 주목을 했습니다. CNN 칠레는 대선 직전 기사에서 대선을 앞두고 인스타그램과 트위터 같은 플랫폼이 K-팝 팬들이 자신의 후보 취향과 두려움 또 의견 등을 표시하는 창이 됐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외 K-팝 팬들이 정치 또 사회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영향력을 과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지난해 미국의 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는 시위와 또 올해 콜롬비아 밤정부 시위 당시 온라인상에서 시위대에 힘을 실기도 했습니다. 칠레에서도 지난 2019년 대규모 시위 이후 칠레 내무부가 시위에 영향을 미친 세력 중 하나로 K-팝 팬들을 지목하는 보고서를 내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K-팝 팬들의 무시 못할 영향력을 알기에 보리치의 상대 후보였던 카스트도 뒤늦게 K-팝 팬들을 공략하기 위해서 러브콜을 보내기도 했는데 지난달 트위터에 K-팝 관련 무언가를 해볼까요? 라면서 팬들과 또 전문가들의 동참을 요청을 했고요. 이달 초 그 결과물로 K-팝을 이용한 선고송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스페인어로 된 이 노래는 K-팝 팬들을 크게 사로잡지는 못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칠레의 K-팝 전문 언론인 헤르티 오야르세는 미국과 칠레 등에서 보여준 K-팝 팬들의 영향력과 관련해서 이 인터넷을 이용할 줄 아는 조직된 다수의 사람이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아시아 문화를 좋아하면 국내 문제나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편견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도 입증한다고 CNN 칠레에 전했습니다. 이 K-팝이 정치적인지 아닌지의 문제라기보다는 정치가 삶의 모든 면에 침투한 것이고 K-팝을 소비하는 대중은 나라를 위해 변화를 만들고 행동할 준비가 돼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예, K-팝이 참 이게 대단합니다. 대단한데 아까 그 저 칠레 보리치 상대 후보 카스트, 네네. 카스트라는 상대 후보보다는 그래도 보리치 더 네. 좀 뭐 보리차 이게 한국에 더 이렇게 좀 느낌이 와요. 예, 그래서 또 네. K-팝에 또 이게 또 연관이 또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자, 아무튼 칠레 소식까지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지구촌